유재풍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금전거래 시 주의해야 될 점 2번째 것으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제가 다뤘던 사건 중에서 공무집행 방해 치상 사건, 이어서 커피 이야기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거래 관련돼서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점은 증거를 확보하라고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담보를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담보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이제 물적 담보하고 인적 담보가 있는데, 우선 물적 담보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저당권이죠. 주로 이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만은, 부동산을 소유자가 사용하게 한 상태에서 다만 등기부에 저당권을 설정해 놓으면 그 사람이 함부로 처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제이익까지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를 넣어가지고 환가를 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저당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질권이라는 게 있죠. 질권. 여러분, 질권 중에 대표가 뭔지 아십니까? 전당포 아십니까? 전당포. 지금은 많이 없어진 걸로 압니다. 이제 사금융권에서도 그냥 신용대출이 많아지니까 전당포가 성하지는 않는데, 일전에 제가 스키장에 가느라고 하이원 스키장에 가봤더니 그 강원랜드에 전당사라는 가게가 굉장히 많이 있더군요. 전당포라고는 안 하고 전당사가 이제 많은 걸 발견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학생 시절에 시계 좀 이제 잡히고 이래가지고 좀 빌려와서 좀 술을 먹기도 하고 영화관에 가기도 했고 이런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채무자의 물건을, 주로 동산이 되겠습니다. 동산을 그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돈 받을 때까지. 이게 바로 질권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예 사용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유치권이 있는데, 유치권은 그 물건에 대해서 생긴 채권과 관련해서 그 채권을 확보할 때까지, 돈 받을 때까지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수리점에서 차 고치고 난 다음에 돈 받기 전에 차를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경우도 그런 게 있는데, 건축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점유를 넘겨주지 않고요. 그리고 또 유치권 표시를 플래카드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하고 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좀 다니시다 보면은 가끔 그 건물을 다 됐는데 유치권 행사 중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죠? 바로 그것이 유치권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가 대표적인 이제 물건인데요. 그 중에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가등기가 있습니다. 부동산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가등기를 해놓음으로써 처분 못하게 하는 것도 일종의 물적 담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이제 인적 담보가 있는데, 인적 담보는 바로 보증입니다. 보증. 성경에도 보면 잠언에 여러 구절에서 보증 서지 말라고, 보증 선 사람은 패가 망신하지만 보증을 안 선 사람은 다리 뻗고 잔다, 이런 구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보증은 바로 주채무자, 실제로 돈을 빌려 쓴 사람과 동일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보증을 서야 되는데요. 보증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보증이라는 건 보충성 또는 이제 예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인데, 즉 실제로 돈을 빌려 쓴 주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보증인이 갚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돈 쓴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한 다음에 안 주면 나한테 달라고 해라. 이것이 최고의 항변권이고요. 검색의 항변권은 그 사람, 그 채무자가 재산이 많은데 재산 조사 해보고 없으면 나한테 와라, 이런 것을 이제 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일반 보증에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연대 보증에는 이것이 인정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흔히 보증하면 금융권에서 사용되는 건 다 연대 보증입니다. 지금은 이제 제1금융권에서는 연대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데,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서는 이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채권자라고 하면 보증을 인적 담보로서 연대 보증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또 채무자의 친구나 누구라면, 누가 친구가 나한테 연대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서주는 게 최고입니다. 서게 되면 그 채무자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면 유익한 것이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다룬 공무집행 방해 치상 사건, 좀 재밌는 사건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 의뢰인이 이제 피고인이 여름이었습니다. 이제 밖에서 모임을 끝나고 왔습니다. 술에 만취돼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아내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더우니까 자고 있었는데 이 피고인이 부득불 그 아내 옆에 자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실갱이를 하게 됐죠. 그 아내가 아이 더운데 귀찮으니까 또 들어가서 자라, 방에 들어가서 자라. 그런데 이 피고인이 부득불 거기서 자겠다고 우겼습니다. 서로 실갱이하다가 급기야는 발로 실수를 해가지고 발로 그 아내의 턱을 잡고 굉장히 세게 맞았던 모양입니다. 몸싸움을 하다가. 그러니까 화가 난 그 아내가 112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은 부부싸움 하다가 112에 신고하는 사례들이 가끔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혼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아주 자주 그 부부싸움 하는 분 중에서 특히 이제 부인이 112에 뭐 신고를 많이 하고 그런 기록을 쌓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그걸 이제 폭력한다 하면서 이제 이혼 사유로 자료로 낸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사건은 뭐 그런 건 아닌데 우발적으로 그 부인이 너무 화가 나고 아프니까 신고를 해가지고 2명의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피고인이 싸웠죠. 야, 이 사람들 왜 난 부부싸움 하는데 와서 왜 상관을 하는겨? 뭐 이러면서 서로 이제 시비를 하다가 몸싸움이 벌어졌답니다. 그런데 단박에 이 사람이 제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리고 뒤로 이렇게 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아프더랍니다. 이게 무릎하고 이제 팔하고 비틀려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잡고 있던 경찰관에 팔뚝을 물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2주 진단이 난 거예요. 경찰관이. 그 자리에서 구속됐습니다. 그 경찰을 갔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선임이 돼서 그 양쪽을 잘 조정해서 경찰관한테, 원래 경찰관들이 합의 안 봐주거든요. 아주 잘 설득을 해가지고 처벌 불허 의사표시, 그 이제 합의 이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받아내서 보석으로 석방시킨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부부싸움 한다고 해서 112 신고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남편이 그냥 교도소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커피 얘기를 잠깐 했으면 좋겠는데요. 커피의 효능 여러 가지 있죠. 가장 좋은 게 카페인에 의해서 정신을 번쩍 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나 일을 많이 한 사람들, 늦게까지 일하거나 이런 분들 커피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저도 이제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요즘은 습관적으로 마시긴 하는데, 저는 늦게까지 책을 봐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일을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 이제 많이 마시는데, 이러한 그 카페인 정신을 번쩍 뜨게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항산화 작용이 있다고도 하고, 뭐 또 알츠하이머병이나 또는 파킨슨병을 예방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원산지가 이디오피아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전설에 의하면 칼디라는 소년이 양치기 소년인데, 어느 날 자기 양들이 비실비실하다가 오후가 되면 비실비실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들고 생기가 나는 걸 보고 뭐 때문에 그런가 살펴봤더니 어떤 빨간 나무에서 빨간 열매를 따먹는 걸 발견하고, 자기도 따먹어봤더니 자기도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재배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아라비아를 거쳐서 터키, 그래서 유럽으로 갔고, 유럽에서 이제 식민지 시대에 인도나 인도네시아 또는 중앙아메리카 이런 데 재배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브라질이 가장 그 커피의 주산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베트남도 주산지입니다, 사실은. 근데 커피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원산지에 따라서 아라비카 종하고 로부스타라는 것이 있다고 하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마시는 것은 아라비카 종입니다. 고급 커피죠. 근데 로부스타는 조금 저급하다고 합니다. 향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것은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 베트남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브라질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주산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주로 인스턴트 커피 재료로 쓰이죠. 우리가 예전에 그 양촌이 다방 커피라고 해가지고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그 동남아에 가면 루아 커피라고 해가지고 사양 고양이가 커피를 따먹어서 그 배설물을 통해서 이제 추출해낸 루아 커피. 옛날에 버킷리스트라는 영화, 굉장히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그 영화를 보다가 제가 루아 커피를 듣고 바로 제가 또 구해서 먹었던 적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비싸죠. 거기서 커피숍에서 마시려면 몇만 원씩 되고 하는데 하여튼 다양한 종류의 커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시면서 책을 보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삶을 즐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탈레랑이라는 프랑스의 재상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커피 강한 향기는 와인보다 달콤하고 키스보다 황홀하며 악마처럼 검고 지옥처럼 뜨거우며 천사처럼 순수하고 사랑처럼 달콤하다. 여러분 커피 맛 어떻게 느끼세요? Schenk mir Kaffee ein. Kaffee, Kaffee, Kaffee muss ich haben. Und wenn jemand mich verloben, ach, so schenkt mir Kaffee ein. Kaffee, Kaffee, ach, so schenkt mir Kaffee. Ach, so schenkt mir Kaffee ein.